기재 세교도시 개발 사업의 환지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평택 에코밸리의 계획 수립 업무를 돕고 있는 용역사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하면서 발생한 가만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일부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만지가 왜 발생한 것입니까? 이 환지라는 것은 그 선행 절차인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서 인가받은 이런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토대로 요 중에서 채비지로 가져갈 부분을 빼고 남은 토지를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드리는 작업이 환지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 이용 계획에서 보시면 공동주택 용지가 이렇게 4개 블럭이 있어요. 주황색 칠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상업용지 중에서도 2개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한 덩어리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한 분이 가액이 커서 이걸 다 받을 수 있으면 그냥 드리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천상 2분 이상 여러분이 공동으로 이걸 받아가야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2분 이상 공동으로 지분으로 환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집단환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집단환지 대상지가 있는데 이 집단환지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 환지를 해드리는 거죠. 임의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단환지를 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안내를 드렸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요 대상지에 한 45% 정도만 들어왔던 겁니다. 나머지가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대량적으로다가 가만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집단환지 신청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인데 조합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가 있었나요? 네, 이 이제 조합에서도 이 집단환지 신청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가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진즉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2013년 말경서부터 환지계획 수립에 들어간 2015년 초에 이르기까지 13번에 걸쳐서 안내문을 보낸 경우도 있었고 직접 사람을 보내서 설득을 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단환지 신청을 해 주십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아마 토지 소유자분들이 이제 실감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집단환지 대상지에 대해서 한 45% 정도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안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집단환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공동주택을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하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제 조합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면 집단환지 안 들어오면 그걸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나눠서 그냥 돌려드리면 되지 그러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도면에서 말씀드린 그 집단환지로 나가야 될 부분을 요거 이제 채비지니까 두고요. 나가야 될 부분을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공동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바꿨죠. 이렇게 3군데를. 그리고 여기 이제 상업용지도 도로를 뚫어가지고 이걸 이제 개별 필지로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거를 계획을 해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첫째는 토지 소유자한테 드려야 될 권리가액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동주택용지는 지금 평당 500만 원 정도의 이제 평가가 되는데 단독주택용지는 320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 평가가 됩니다. 평당으로. 게다가 이 안에다가 없던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도로가 또 공공시설로 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는 늘어나고 평가액은 줄어들고 그래서 계략으로 봤을 때 한 1,500억 원, 1,500억 원 정도가 권리가액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의결권 있는 조합원 한 사람당으로 볼 때 한 사람당 줄 잡아서 한 5억 원 좀 넘는 금액이 자기 찾아갈 권리가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손해가 심각한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결국 개발계획 변경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면적으로 3분의 2, 그 다음에 인원수로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 과정이 오래 걸리고요. 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같은 걸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1년이고 거의 2년 가까이 변경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게 되죠.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아까 평가액이 떨어진 그런 위험 외에
시공사가 빨리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분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양도세 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채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렇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참 권해드리기 어려운 뭐 그런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용지 계획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만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는 뭐 조합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개발 기간이 뭐 이렇게 늘어진다거나 이런 거를 좀 예방하고자 한다면은 우선 현재 환지계획 수립하는 거를 먼저 인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 장치로 이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한지 신청을 또 받는 겁니다. 또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면에서 보시면은 아까 지금 우리가 이미 집단한지 받은 거 말고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파란색 칠한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집단한지 신청을 받아서 요거를 청산금 대신 집단한지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청산금으로 받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환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토지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주공동사업을 하게 되니까 수익 면에서도 유리하고 양도세 면에서도 8년 이상 자격농지 되신 분들은 훨씬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집행부에서도 아마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상 지제 세교지구의 환지 관련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